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제가 한번 실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주 배달 뉴스로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하나의 내용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현재 일반인들이 배달원이랑 사고가 났을 경우 배달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고 났을 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 났어요. 유상운송보험 특약 위반, 무보험차 상해, 4차 오토바이와 사고 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날짜를 한번 보시면 2021년도 3월 8일에 쓰셨던 거예요. 2년 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오토바이랑 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사고 났다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설명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자동차인 경우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보험으로 들지만 돈을 아끼고자 책임보험만 드는 분도 계세요. 자동차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오토바이는 대부분 책임보험입니다. 이거부터 알고 있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현재 일대에서도 책임보험인 상태가 많습니다. 가정용 책임보험. 그러면서 가정용과 유상용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책임보험이지만 가정용보다 유상운송이 훨씬 비싸죠.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보이는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가정용 보험으로 되어 있대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소름 돋는데요. 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선 요약하자면, 오토바이가 사고 났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 이 부분을 경험 없어 생략했다면 추후에도 가능. 무보험으로 사고 났을 때 대인 사고가 나면 형사합의 대상임. 서로 보험사를 부른다. 3번, 오토바이 보험 형태를 확인한다. 이게 내용이 밑에도 나오는데, 배달하시던 분이 사고 난 거예요. 운송용이냐 가족용이냐 별표 200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블로그만이 말이 아니라요. 그냥 대충 쳐보자 무보험차 상해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시간제 보험이라도 다들 들으셨을 텐데, 혹시라도 가정용 보험으로 일을 하시던가 아니면 자전거로 등록해놓고 오토바이를 타시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합니다 하면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깨졌다. 근데 이 오토바이 분도 조금 그런 게, 제가 그러니까 서행하고 있는 오토바이한테 갓길 주행하는 거는 뭔 배짱이에요? 오토바이는 그래도 돼요 하면서 막 싸우는 거죠. 내용 대인 접수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다치신 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100대0 나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뒤에 나온 내용들이 더 중요해서 그냥 이런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대0이다. 달리고 있을 때 갓길 주행해서 사고 났으면 당연히 오토바이 잘못이다. 100대0이다. 상대방이 가정용 보험을 들고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기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유상운송보험 특약 위반으로 대물을 접수해주지 못한대요. 따라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가정용 보험으로 배달하다 걸려서 2년 전이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보험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인 접수 요구해서 무보험차 상해로 돈을 많이 댄다면서, 그래서 이제 신고해서 무보험차 상해로 해결이 됐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무보험차 상해가 어떨 때 제일 필요한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사람 사고,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아닙니다. 오토바이 사고일 때가 무보험차 상해 효과를 발휘하기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가장 열받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나는 유상종합, 상대는 가정용 책임보험, 5대5 사고에서 상대방은 내 유종 쓰면서 병원에 들어누워 있으면서 내 잘못이 더 크네 마네 하는 와중에 상대방 보험사에선 가정용 보험이라 보험 접수 거부. 이 상황이 제일 열받으면서 돌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무보험차 상해 쓰고 해결 봐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가입하기 까다로운 특약 중 하나예요. 그렇게 가입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가입 가능하신 분들은 특기라 생각하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1년에 약 30만 원만 더 추가되지만 사고 났을 경우 3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할 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에 들어야 되나요? 자동차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무보험차 상해를 자동차에 들어놔서 나는 오토바이에 무보험차 들어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안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짱아님, 저요. 대통령님 손. 원효대사님, 추팜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드셨구나. 그러시면 좀 안 되는데, 정조가 보험을 갱신을 했는데요. 유상종합이 작년에 110만 원이었거든요. 갱신하니까 80만 원. 이제 무사고니까.
거의 벌점도 없고요. 원래 대물 2천까지밖에 안 했었습니다. 근데 대물 1억에 자손 무보험차 상해까지 추가해서 약 110만 원. 다시 11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무보험차 상해의 모든 것입니다. 먼저 배달판의 흐름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약 10년 전에는 가정용, 레저용 책임보험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전에 가정용으로 할 때는 이렇게 배달원이 많지 않았어요. 배달 대행이 딱 뜨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졌죠. 그러다가 이제 한 약 5년 전, 4, 5년 전에 제가 이 불응에서 일할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상보험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 간간히 이제 보험 사기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불응할 때 그 지사장한테 유상보험 들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야. 가정용 종합보험으로 들고 너무 큰 사고가 아니면 다 눈 감아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가정용 종합보험으로 들고 타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2, 3년 전 정도에 이제 코로나가 팍 터졌잖아요. 심하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유상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유상보험을 안 들으면 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든 찾아보면서 이거 확인하고 가정용 보험을 들었으면 너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유상보험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쁜 말일지도 모르는데요. 유상 책임으로 들 바에는 가정용 책임을 들고 일하는 게 거의 또이또이예요. 그냥 진짜 이 정도까지 유상 책임은 안 좋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놨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의 돈을 조금 덜 쓰는 방향 쪽으로 가는데요. 사실상 상대방을 치료를 위한 그리고 내 돈도 덜 나가고 그 두 개의 목적이 맞는데 그런 보험으로만 해왔어요. 대단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무보험차 상해 설계사죠. 보험 설계사분이시긴 한데 제가 이제 오래 했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유상보험을 들었을 땐 다른 분한테 했었습니다. 제가 종합 소득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꺼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무사를 끼고 종합소득세를 진행해야 될 때는요. 무턱대고 세무사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배달 관련 종합소득세 혹은 퀵서비스를 관련 종합소득세를 처리해 본 세무사의 경우에는 달라요. 종합소득세 다가오는 기간에 제가 배달을 많이 종합소득세 처리를 해보신 분, 퀵서비스 처리 많이 해보신 분, 그 세무사를 찾아서 뭐 광고도 아니고 다 알려드리면 꼭 세무사를 껴서 해야 되는 이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을 그 세무사한테 하시는 게 더 이득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줄여주고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처럼 오늘 내용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설계사분이 이제 배달 뭐 보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엄청 자세하게 아는데 한문철 변호사 TV 다들 아시죠? 한문철 TV 한문철 TV에서 나왔던 내용이 유상운송 관련된 설계하시는 분이랑 조금 내용이 다르니까 근데 다르진 않아요. 사실 잘 몰라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데 다르니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전문가분을 4, 5년 전에 유상보험을 들려고 하면요. 유상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어떻게 들었어야 되는데 그 편법으로 들게 해주려고 하면 그 설계사가 유상보험의 가입 비용을 떠나서 1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랑 이런 걸 확인한 도중에 이 이제 식스자님 이분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매년 다 그런 거 없고 알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궁금한 거 모든 거 다 알려주시고 사고 났을 때든 뭐든 조언이나 이런 걸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무보험차 상해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거 할 때 광고면 광고라고 분명히 해요. 근데 진짜 광고가 아니고 제가 세무사분도 광고가 아니었던 것처럼 순수 제가 여러 설계사 단연간 이 가입했던 보험을 기준으로 이분이 진짜 진실성이 있다 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자동차에 의한 상해 관련 논란 종결판. 저도 이거 보고 3, 4번 읽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무보험차 상해 관련돼서 막 내용 많습니다. 한문철 TV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이 식스단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니까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닌데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을 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보험차 상해를 자동차에도 있는데
왜 오토바이는 탄다 못 끌어 쓴다고 하냐 뭐 이런 내용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고 진짜 무보험차 상이라면 잘 보세요. 밑에 사고를 보고 유종을 들어하는 이유, 작년에 사고가 남, 상대방 불법 유턴 중침 등 하여튼 100대 0, 상대방 R8 책임보험 카포, 왼쪽 다리 분쇄 골절 및 여기저기 좀 다쳤고 아직까지도 재활 치료 중. 오토바이분 정말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100대 0 혼자 인정 안 함, 경찰 및 보험사 100대 0 인정 상태. 그리고 목가라하고 수술 및 입원 치료 아직까지도 받는 중. 상대방 책임보험 거지라 사과한 적 없어. 이럴 때 무보험차 상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보험으로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중. 나도 책임보험이었다? 큰일 나는 거죠. 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를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지금 3천만 원이 보험비가 나왔대요. 3천만 원이 보험비가. 이것도 그 상대방이 내준 게 자기 지금 무보험차 상해로 3천만 원 엄청나게 크게 다치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상황이 된다 이러는 거 계속. 3천만 원이라는 게 만약에라도 내가 무보험차 상해가 없었을 경우에는 내가 소송을 해서 받아내든 뭐하든 배째라고 하면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무보험차 상해라니까 이게 내 보험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구상권 청구하겠죠 하면서 내용,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보험차 상해를 썼어. 그래서 내가 3천만 4천만 원 받았어. 그러니까 병원비로. 근데 상대방이 돈을 못 갚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 시 상대방이 파산 신청이나 채무 갚을 능력이 없으면 피보험자에게 재구상권 청구 들어옵니다. 따로 민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사실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식스자님이 막 알아보신 거예요. 알아보셔서 뭐 쭉쭉 알아봤는데 알아본 내용은 재구상 청구가 안 되고 그냥 그 사람한테 평생 구상권 청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길어요, 엄청. 근데 머리 아프고 하니까 내가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뭐 확인하고 뭐 쭉쭉쭉 해서 했다는 내용들만 눈으로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재구상 청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보험차 상해. 근데 이제 왜 이런 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거냐면요. 한문철 TV에서 내용이 이거 관련돼서 나와요. 자동차에서 무보험차 상해를 끌어쓸 수 없냐면요. 여기 약관에 나와 있어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고 해서 나와요. 여기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해서 나옵니다. 저도 이거 10번 이상 읽어본 것 같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생긴 손해. 이게 바로 배민, 쿠팡, 요기요금 모금 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무보험차를 못 끌어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앞에. 근데 전 뒷말이 조금 헷갈렸어요, 계속.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동차의 용도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라고 이 오토바이 따로 들잖아요. 그렇게 약관에 따로 내가 유상인데도 원래 보험을 못 받아. 무보험차 상해 너는 보험 못 받는데 너가 돈 주고 따로 들었어. 그렇게 약관에 기재되면 그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차에 못 끌어다 써요. 그러면 어떤 거는 끌어다 쓸 수 있고 시간제 보험 지금 말씀하시죠? 시간제 보험에서는 끌어다 쓸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알려드리고 무보험차 상해를 썼어요.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청구 포기서가 되는 거예요. 무보험. 그래서 상기 본인은 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부근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다음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 소유의 이륜 차량으로 운전 중 측면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 차량과 접촉하여 무보험 상해를 접수하였다고. 무보험. 자동차인 것 같아, 자동차. 근데 본 사고는 배달대행 품 배송 중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까 읽어드렸죠. 길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는 안 된다. 댓글이 막 아작나고 막 크게 됐던 게 아니야. 나는 자동차로 무보험차 끌어다 쓴 적 있어. 아니면 끌어다 실제로 있어요. 예외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인 예외는 아니고요. 금액이 적거나 별것도 아니거나 하면 무보험차 상해를 그냥 눈 감아주고 흘리는 거예요. 단 원칙상 걸리면 약관상 원칙상 불가. 혹시라도 한번 신청해서 몰래 받았다가 뭐 그래 잘 넘어갔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진짜로 정식적으로 한다면 약관상 원칙상 불가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번에서 만약에 내가 받았어. 자동차 보험으로 내가 배달하는 중에 그럴 경우에 받아서 넘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유상보험이었어? 아니면 유상 오토바이였어? 이게 알게 됐어. 혹시라도 받았다가 알게 됐으면 환수 처리가. 이 환수 처리가 들어오는 내용에서 한문철 TV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철 TV에서 뭐냐면요. 내용이 그겁니다. A씨가 오토바이로 유상 들고 있었는데 사고 났어요. 근데 이제 A씨 아버지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원칙상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추후 보험사가 이거 잘못된 걸로 확인했어.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이거 내놔라. 보험해야 될 그게 아니다. 내놔라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너네가 잘못 줬으니까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는 그냥 그 소송의 판결인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쓸 수 있게끔 해라라는 소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헷갈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유튜브로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올릴 텐데, 한마디로 소송 자체는 그 보험사가 졌는데 보험사가 소송을 건 거 환수하려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너네가 잘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줬잖아. 그러니까 환수 못해. 이렇게 끝낸 거지. 이 내용을 자동차 보험을 써서 오토바이 유상보험에서 이제부터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나면 무보험차 상해 안 쓰는 게 좋겠지만, 배째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무보험차 상해를 들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오토바이는 무보험차 상해를 선택할 때 금융감독원에 또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무보험차 상해는요, 제가 대략 보니까 저도 30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요. 하루에 800원, 8,000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00원. 900원에서 800원 정도 돈이에요. 이거는 꼭 집어넣으세요. 무보험차 상해 오토바이 있으면 역으로 차에 쓸 수 있나요? 오토바이에 있는 거를 자동차에 쓸 수 있냐? 쓸 수 있어요. 다만 차와 바이크에 각각 넣는 이유는 바이크에 거 만약에 무보험차로 서서 끌었으면 바이크는 무사고 할인이 끊기고, 우리가 유상보험이 무사고가 끊기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는 차에 거 그냥 넣는 게 더 나아요. 오토바이 걸 끌어 쓴다기보다는. 무보험차 상해 쓸 때 차량이 많은 영업용 유상용이면 바이크도 같은 유상이 되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보험차 섰는데 왜 대문 안 해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 민간인이 뭐 자손은 들여서 내 자동차는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다친 거는 무보험차 상해로 됐어 이렇게 말하면서 잘 모르셔서 그랬던 건데, 무보험 상해라는 건 사람 인사사고에만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고장났으면 안 돼요. 무보험차 상해는 얼마까지예요? 2억 원. 2억 원을 초과하는 건데 2억 원까지 넘어간 거 정도면 정말 크게 사고 난 건데, 띵웅이 오토바이는 어차피 책임에서 받으면 돼.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책임에서 받을 수 있겠죠. 유상 책임 오토바이를 만약에 들었다 하면 유상 책임. 그러면서 이제 보험 문의는 6자, 사고 문의도 6자, 합의 문의도 6자 하면서, 카카오톡 이거 광고 아닙니다. 그냥 진짜로 모르는 거 있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라고. 한번 쫙 해드리고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돼요. 저도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봤을 때 뭐야 이거, 렌탈이나 리스 바이크도 배달 중 아닐 시 본인 가족 차량에 무보험 끌어줄 수 없는 거죠. 배달 중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상보험에 가입된 바이크면 배달 중이고 아니고 퇴근길이어도 책임 유상 말하는 겁니다.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 걸 끌어쓸 수 없는 거예요. 내 차 또는 가족차 무보험 끌어쓰기 불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시간제 보험은 그러잖아요. 나 시간제 보험, 나 가정용 보험이야. 그리고 시간제 보험 들었잖아.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식사장님 하나만 더요. 그럼 가정용 시간제 들고 배달 중이 아닐 시는 가능한 건가요? 종결시켜주세요. 시간제 보험 지금 드신 분 많으시죠? 가정용 시간제는 유상 중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을 하고 있을 때 시간 중을 쓰고 있어. 그럴 때는 무보험차 상해를 못 끌어다 써요. 내가 그 대신 다 뜨잖아요, 앱에. 그러니까 근데 시간제 내가 이제 종료를 하면, 배달 안 한다고 종료를 하면 시간제 보험이 끝나잖아요. 그럼 가정용 보험만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동차 보험을 쓸 수 있어요. 자동차 무보험. 내가 이제 배달을 끝내고 나 집에 갈 거야 하면서 어플을 껐어. 그러면 시간제 보험이 끝났죠? 그 상태로 집에 가는데 사고 났어. 근데 무보험차 상해를 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근데 유상 오토바이는 사용할 수 있고, 근데 그분들은 쓸 수 있다. 이번에 알아보면서 느낀 게 가정용으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가정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용이랑 배달해서 사고 나잖아요. 그래 내 오토바이 저거 200만원 300만원 그 PCX 중고도 뭐 200만원 300만원짜리 그 부셔진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친 거 이 사람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수가 없어. 내 돈 내고 일단 고쳐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얘한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일단 내 돈으로 치료를 하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해요. 이게 진짜 핵심 큰 문제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다르다시피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다는 더 크게 사고가 나잖아요. 시간제 보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제 보험이 다 좋아요. 가격 대비. 일 안 하고 투자비면 시간제 보험이 다 좋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제 보험이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무보험차 상해를 못 들어요. 시간제 보험은 그게 없어요, 아예. 두 번째가 경력 인정이 안 돼요. 내가 1년 하고 저 봐봐요. 제 P6로 탔지만 400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지금
87만 원. 대물 1억에 늘 거 다 때려 박고 무보험은 다 때려 박아도 11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시간제가 이 경력 인정이 안 돼요. 진짜 이제 저는 완전 100% 보험인 거죠. 그러니까 남 다치게 했을 때도 종합이지만 내가 다쳤을 때도 적어도 내 몸은 어떻게든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좀 보험에 관련해서 이제 갱신하려고 해서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이 보험이 그래도 빵빵하게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일을 할 때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사실 그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종합 유상을 계속 들으려고 해서 저는 들어왔지만 실버푸드 캠핑님 사고가 많거나 경력이 없으면 보험사에서 안 해줍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이게 함부로 막 그냥 해주는 게 아니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무보험차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드는 게 좋은 거예요. 부자서민님 상대차가 보험 들어있으면 무보험 상해차 필요 없지 않나요? 맞죠? 부자서민님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렸던 핵심은 투잡으로 많이 급증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집에 있던 오토바이로 일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천린 1,900원 감사합니다. 다들 다음 주에도 월요일 오후 3시 정주에 라이브 방송 안녕 감사합니다.